네, 안녕하세요. 꾸물럭거리던 헌재가 드디어 4일날 윤 대통령 판결을 하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4월 4일 11시로 잡혔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날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동네 앞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날 토요일도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4월 5일 토요일 날은 정치내전 시즌2 출정식입니다. 이날 정치내전 시즌2 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없이 꾸물럭거리던 헌재가 왜 갑자기 4월 4일에 선고하기로 한 걸까요? 그런 예측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종중카르텔, 더불당 입장에서는 파면이 아니라면, 즉 윤 대통령 복귀라면 선고가 늦어지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4월 4일로 선고일이 잡힌 것은 그러면 파면으로 가닥이 잡혀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윤 대통령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많이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지. 중국, 종중카르텔, 더불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파면되지 않을 것이라면, 어차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면 시간을 질질 끄면서 자기들의 포스트 이재명 체제도 좀 고민 좀 해보고, 또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쌓이도록 만들고, 빨리 윤석열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 이런 관념도 퍼뜨리고, 또 마은혁 임명도 좀 추진해보고, 마은혁 임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덕수라든지 이 국무위원들 다 날리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끄는 게 쟤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파면이 아니라면, 복귀라면. 그래서 저는 선고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4월 4일로 잡힌 거죠. 제 관점에서 느닷없이 갑자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꾸물럭거리던 헌재, 보다 구체적으로는 꾸물럭거리던 문형배 등 이상 야릇한 재판관들이 판결이 10중 8구 복귀가 되는 상황에서 선고를 앞당겼을까요? 한마디로 정치내전이 가파르게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라 부르던 헌법개판소라고 부르던 헌재가 더 이상 꾸물럭 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C가 C로 됐네. 정치내전의 온도가 1000도, 2000도, 3000도로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최근 일어난 두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제 3월 31일 국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주도해서 이재명, 김어준 외 더불당 의원 70명을 내란 음모죄, 전체는 72명이고요. 그중에서 의원이 71명입니다. 이재명이 의원이니까.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죠.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내전 수위가 팍 올라간 거예요, 온도가. 이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일과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죠. 무슨 결의를 한다, 성명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을 한다. 이건 다 일과성이에요. 말 뒤집으면 끝나. 근데 고발은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하는 순간 국회의원의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걸 국힘 법률자문위가 물꼬를 튼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 3월 29일 날, 금요일 날 권성동이 고발을 예고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지 않았었습니다.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그랬죠. 권성동이 어떤 인간인지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권성동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여러 약점이 잡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이 발언을 했을 때 저는 국힘 내부의, 그러니까 고발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내부의 다이내믹한 흐름에 떠밀려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발언조차도. 그리고 아마 고발하기 힘들지 모른다, 국힘이. 왜냐면 고발은 저거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예요. 저건 변곡점이에요. 그때 권성동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짧게 제가 인용합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예고를 했었어요. 3월 29일 날. 그래서 야, 저건 쇼고 진짜 그건 뭐 고발하겠냐. 국힘이. 그 고발하는 게 보통 사건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3월 31일 날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의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내부 다이내믹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도 밀려서 저런 발표를 했고 그 내부 다이내믹 때문에 법률 자문위원들이 주진우 이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고발을 실제로 실행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뭘까? 이건 궁극적으로는 표심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결합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이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여론 지평을 바꾸어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이제 4월 4일 날 복귀를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생사여탈 지평, 그러니까 정치 생명 지평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윤 대통령 복귀한다. 그리고 자유공화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힘 정치인들이 좀 착해지고 결연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의 정치적 파산을 한번 봤잖아요. 국힘 정치인들이. 그래서 12월 7일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차 투표를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결시켰죠. 일단은 그때 한번 김무성, 유승민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한동훈 계가 주도해서 12월 14일 탄핵소추 2차 투표를 가결을 시켰죠. 그러나 이제 자유공화 시민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한동훈이가 사실은 당대표에서 사실상 해임됐죠. 그때 최고위가 붕괴될 위기에 되니까 물러나게 된 거죠. 네. 이 한동훈 사퇴 이후 그러면 그게 12월 16일이니까 지난 3달 반이잖아요. 1월, 2월, 3월, 이제 4월 초니까. 그럼 국힘 내부에서 뭐가 진행됐냐? 한동훈계와 쌍권, 권영세, 권성동 등 찬탄파와 이자들 찬탄파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계엄 그거 미친 짓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거든 사실. 이 찬탄파와 윤상현, 주진우 등 반탄파 사이에 권력투쟁, 노선투쟁이 진행되어 온 거죠. 3달 반 동안. 예, 이 내부투쟁 기간 동안 국힘 정치인들에겐 윤 대통령 복귀와 자유공화 시민의 지지 이것이 대세다. 그리고 그 대세에서 벗어나는 거 잘못 생각하다가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관념이 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72명 내란 음모죄 고발 거사가 일어난 겁니다. 3월 31일 날. 잠깐 연표로 보면 12월 7일 탄핵소추 1차 투표 부결됐죠.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그때 그 추 의원이었죠.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소추 2차 투표가 가결됐죠. 한동훈계가 주도를 해서. 그리고 12월 16일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한동훈이 사퇴를 했고 그러고 나서 3달 반 동안 국힘 내부투쟁이 되면서 점차 윤 대통령 복귀와 자유공화 시민의 지지 이게 이제 대세가 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복귀하는 걸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자유공화 시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관념이 대세가 된 거예요. 3달 반 동안. 그래서 3월 31일 날 국힘 법률 자문위가 더불당 71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로 고발하게 된 겁니다. 72명 내란 음모 고발에 앞서 정치 내전을 이제 가파르게 격화시킨 또 다른 사건. 이제 아까 하나는 헌재가 왜 4월 4일로 땡겼냐, 갑자기 딱 그렇게 정했냐.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치 내전이 굉장히 가팔라졌다. 온도가 1000도, 2000도, 3000도로 올라갔다. 하나는 72명 내라는 뭐 고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3월 26일 날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3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상고를 했죠. 하루 만에. 보통 이거 며칠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에 재판기록 송부를 했어요. 이것도 뭐 보통 뭐 일주일 여럿씩 걸리는 거 바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이제 세 스텝만 남았어. 이재명 목에 밧줄 걸릴 때까지.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대법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기록을 받았습니다. 재판기록 수취를 통보해 주는 스텝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하는 스텝이 남았고요. 세 번째는 그 상고이유서 접수에서 사실 이제 이제 심리를 시작할 준비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대법원이 바람직하게는 전원 합의체 심리를 결정하는 스텝이 남은 거예요. 이 세 스텝을 더 밟고 나면 이거 뭐 빠르면 2, 3일 사이라도 금주에라도 끝나요. 이거 세 스텝이. 그러면은 이재명 목에 딱 밧줄이 걸리는 상태가 돼. 대법원이 열받아 가지고 결정하면 그냥 그날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게 가팔라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72명 그 내라는 뭐 고발 그거에서 또 가팔라지고 있고 이렇게 딱 두 개가 가팔라지니까 헌재도 이제 더 이상 꾸물럭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윤 대통령이 복귀하든 파면되든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승리의 내용과 특성이 달라지죠.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충돌과 굉장히 애달은 그런 투쟁의 경로로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죠. 복귀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작은 고통, 훨씬 작은 희생으로 순하게 이기는 경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4월 4일이 워낙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헌거 선고 때문에 이번 주 권영세 규탄 집회는 없습니다. 딱 시간도 거의 같잖아. 11시, 헌재는 11시, 여긴 삼각전은 11시 30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권영세에게 심리적 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복귀하면 다 이긴 걸까요? 아니죠. 윤 대통령 복귀는 정치내전인데 성치내전이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정치내전 시즌 1 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정치내전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11시 반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첩첩산중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시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식어가고 있거든. 경기가. 그 전에는 우크라 전쟁이었고 그 전에는 코로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0년부터 지금 이게 테마가 바뀌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세계 경제의 몸살이거든요. 우리는 객관적 지표로 보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2020년 이후로. 이런 세계적 어려움 속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와 터프한 협상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 찬탄 진영의 사보타지와 발악이 아주 극악무도해질 겁니다. 더불당, 한동훈, 쌍권 등 이거 다 국회 독재 세력이거든요. 전부. 이 싸움의 본질은 대통령이 박살나냐 국회 독재 세력이 박살나냐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 독재 세력이 여러 가지로 발악을 하겠죠. 지능적으로. 그 다음에 조중동, 한호경, 연합 YTN, 지상파 종편의 GR이 있겠죠. 또 교사, 교수, 엔지니어 등 광범위한 전문직의 저주가 있겠죠. 이 전문직들, 40대, 50대 전문직들은 보면은 뭐 거의 70%, 80%가 이 찬탄파예요. 예. 실제로 대학 교수들
이제 그다음 여의도 금융권 다 찬탄파입니다. 또 한강, 이승환, 한영애 등 쌍팔년식 문화 인사들의 저주가 이어지겠죠. 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주한 미대사로 거론됐던 빅터 차 같은 인물은 이 같은 어려움을 예고하며 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더라고. 빅터 차는 이제 전형적으로 미 국무부스러운 인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미 국무부 바뀌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 국무부가 좀 그 한국 정책에 좀 왔다 갔다 하고 두길 보기 하고 이러거든요. 이 빅터 차가 3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난 다음 날 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언할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발언한 내용을 프레시안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한반도 전문가 윤복희 끔찍할 것 하레보 개판된다는 얘기인데 끔찍 하레보는 우리말로 하면 끔찍까지는 안 가고 개판 난다 이 소리예요. 한국 위기 대선 없이 해결 안 돼. 여기 조기 대선이에요. 실제로 보면 내용을 보면 맞는 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리 시위 계속되고 윤을 막기 위한 정치적 에너지가 투입은 아니고 이건 잘못 번역한 거고 조금 있으면 모든 정치 에너지가 윤에 대한 저항을 향해서 집중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은 복귀해도 레임덕 뭐 이런 소리를 해요. 프레시안이 대대적으로 띄웠죠. 프레시안은 이제 한동훈의 외삼촌이 핵심 오너 중 한 명이고요. 저는 이 매체가 아주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좌빨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빅터 차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걸까요? 세 개 명제로 요약이 됩니다. 1. 윤 대통령 복귀하면 강력한 저항 때문에 개판 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없이는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빨리 그만두고 탄핵이든 뭐 하야든 모르겠고 아무튼 빨리 그만두고 조기 대선 해야 상황 수습된다. 그 다음에 2. 조기 대선 해도 이재명이 먹는다는 보장 없다. 괜찮을 수도 있다. 3. 한미관계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세 가지의 테마예요. 이 사람 얘기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죠.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But so seriously, I don't think this political crisis that both of them describe, these demonstrations in the street, none of this is going to get resolved unless there's an election. I mean, I don't really see any other way. If Yoon is reinstated, if the court makes a decision, he's reinstated, it's just going to be, the crisis is just going to get worse. I mean, there will be demonstrations on the street. All the political energy will go into blocking Yoon as much as they could on the budget, right? On demonstra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It's just going to be horrible, right? And the party, the PPP, they're going to see him as damaged goods. They're going to be preparing for the next election. So I think he's going to be a lame duck even if he's brought back into office. The second point. 네, 좀 말이 좀 안 되죠. 이 사람 말은 복귀하면 시위가 뭐 있고 정치 위기가 계속된다. 아니 그럼 파면되면 시위가 없어지고 정치 위기가 없어지나? 그리고 사불삽이라고 불러야지. 그럼 당신이 탄핵에 의한 파면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파면이 없는 하야 조기 대선은 초원법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 얘기는 조기 대선을 하면 정치위기가 해소된다는 식인데 그래서 문재인 때 해소됐냐고 정치위기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등장하기 직전보다 한 10배, 100배 강한데 저항이. 이 탄핵에 대한 저항이. 그 다음에 국힘 지지층을 포괄하는 자유공화 시민 지지가 콘크리트인데 국힘의원들이 딴 생각할 수 있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국힘의원들이 윤은 저거 망가진 상품이야. 파손된 상품이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윤 주저앉히고 빨리 선거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힘의원들 지금 군기 잡혀가지고 72명 그 고발을 당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왜냐? 아까 대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복귀할 거다. 그 다음에 자유공화 시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런 관념이 대세가 돼가고 있는데 표심에 윤석열이란 브랜드가 찍혀 있어요. 이제 표심에 윤석열이란 브랜드가 찍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윤석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국회의원들이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다 안 맞는 소리래. 그러니까 일단 현실은 현실대로 일단 제대로 봐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현실을 왜곡하는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자는 이거 어떤 자야? 이거 뒤에 뭐 끈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이나 북한이나 혹은 더블당 끈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예.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를 얘기해요. 들어보시죠. The second point I'll make is that I agree, like the numbers for the PPP are really low, but we have to really wait until like when they have a candidate, like a candidate, then we'll really see, like we said, is the anti-Lee vote worse than the anti-whoever PPP vote or vice versa, you know? So then we'll really get a sense of the numbers. 예. 여기서 보면 국힘 지지율이 really low, 정말로 낮은데 아니잖아. 국힘 지지율이 더블당과 지금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재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월 26일 재판 이제 황당해. 여긴 지금 다 뒤집어졌는데 3월 27일 날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날짜는 3월 28일쯤 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 뉴스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골로 가게 생겼는데 아까 이재명 목에 이제 밧줄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는 대법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우리 고등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 송부받았어요 라고 통보해 주는 거. 그 다음엔 서울중앙지검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접수하는 것. 그 다음에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개시를 결정을 하는 것. 그 세 스텝이면은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언제든지 골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끝난 거예요 이제 이재명도. 그 다음엔 이제 또 다른 엉터리 소리를 해요. 지금 계속 엉터리 소리 나오고 있죠.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And then the last thing I'll say is, and you guys laid it out at the very end. I mean, there is a quiet crisis in the U.S.-Korea alliance right now. I mean, nobody's really talking about it or anything, but you know, if you look at like the DOE listing, the absence of any sort of high-level contact, the tariffs, Hegseth is skipping Korea. Bridge Colby is going to be Undersecretary for Policy at DOD, and there'll almost certainly be a press on Korea to move to strategic flexibility. SMA, North Korea, like there is a quiet crisis in the alliance that nobody is really talking about. But the main part we're seeing of it right now are the tariffs, as Tim was saying. So.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관점이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사실이 아닌 게 많잖아. 얘기가. 지금 이 빅터 차가 말하는 한미 관계 위기 그게 이제 7가지 정도인데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이제 민간 국가 센시티브 컨트리 지정 움직임. 이거 한국인 엔지니어가 원전 노하우를 미국 국립연구소로부터 빼돌리다가 걸린 거잖아. 그럼 일단 사건 자체는 고립된 사건이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중국으로 너희 기술 유출되니까 한국 너희 좀 단돌이 좀 하고 살아라 이놈들아라고는 경고인데 이건 윤석열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간첩법을 가로막고 있는 더블당의 문제라는 소리잖아. 미국이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얘기랑 쫑이 나지. 이 위기를 풀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고위층 접촉이 결여돼 있다. 아니 지금 줄탄핵 전면 탄핵을 하는데 고위층을 접촉할 수가 없잖아. 그러려면 이 위기 풀으려면 지금 윤석열이 시도했듯이 국회 독재를 박살내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위기 풀려니까 빨리 조기 대선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세 번째는 관세. 지금 미국에서 나온 관세 중에 한국만 겨냥한 관세가 없어요. 철강은 우리가 3위예요. 미국 수출액이. 그러니까 철강은 맞을 때 같이 맞은 거야.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거든 전부 25%인가 그 관세 같이 맞은 거고요. 알루미늄도 우리가 3위예요. 그것도 25% 같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만 특별히 불리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한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연 한 5, 600억 달러 되는데요.
그거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LNG, 미국산 원유를 수입을 늘리면 돼요. 그러면은 상당하게 커버가 돼요. 3,400억 달러 이상 커버가 돼요. 앞으로. 그 다음에 헥세스 국방장관이 뭐 일본은 와서 일본 쪽은 만나고 일본 방위성 그 장관은 만났는데 한국은 건너뛰었다. 한국은 다 감옥에 잡아놓았잖아. 그러면 국방 차관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차관이 지금 장관이랑 그 저거 줄줄이 그 저기 뭐야 그 감옥에 넣는데 일조한 인간 아니야. 그 국방수사대를 갖다가 공수처 아래다가 집어넣어 갖고 지금 국방 차관이 그런 자를 왜 만나? 헥세스가 빨간 빨간 물들은 차관은 아닌데도 핑크 물들은 차관이거든. 그러니까 핑크 물이 특별히 들은 게 아니라 민주당 세상 될 것 같으니까 지 감옥 안 갖고 살아보려고 국방장관에 충성맹세하고 그 앞에 가서 조아린 거지 뭐. 그래서 그 장성들 줄줄이 잡아다가 집어넣는 걸 자기가 앞장서서 그 저기 수사기관 협조를 해준 거잖아. 협조를. 그런 자를 왜 만나냐고. 그러면 이런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종중 카르텔과 국회 독재 때문이다잖아. 근데 왜 조기 대선하고 왜 윤석열을 왜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엘브리치 콜비, 제가 이거 듣보잡인데, 이 사람 요새 착해졌어요. 메인스트림 얘기해요. 저기 관종 얘기 안 해. 튀는 관종 얘기 안 해. 이게 이 사람의 국방정책 차관보인데, 이 서열로 보면은 굉장히 밀리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 한반도 동아시아 국방 전략 그 결정하는 서열로 보면 국방 전략 차관본가 국방 정책 차관본 아무튼 전략 뭐 정책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그 자리에 갖다 놨냐? 이 사람은 눈치 까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 지금 떠들어줘야 되나 보다 하면 그냥 말을 막 빠르륵 하고 그냥 발칸포로 쏘는 인간이에요. 시끄러운 스피커 역할을 해준다고. 미국 국방부는요, 이 그 군인과 군속을 합쳐서 군무원 합쳐가지고 300만 명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치면 중국 공산당이 더 크지. 근데 중국 공산당은 고용주는 아니잖아. 당이 당원한테 월급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고용주예요. 미국 국방부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무지막지한 초거대 관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엘브리치 콜비 같이 막 그냥 지금 이런 소리 해야 되나 보다 감 잡고 겁대가리 없이 막 그냥 발칸포 쏘는 인간을 하나쯤 갖다 놔야 돼 거기. 그래야 그 관료 조직을 한 번씩 흔들어서 손을 봐요. 그러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요즘 착해진 거 보세요. 이게 저기 조선일보가 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불렀을 때 이런 식의 했거든. 아, 주한미군요. 네,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이에요. 연합통신과 기자회견 했을 때. 아, 그 미군은 중국을 겨냥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북한을 겨냥하는 주한미군은 줄이거나 철수를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핵무장도 검토할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막 조선일보는 이 사람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된다고 띄우고 한동훈이는 그 앞에 가서 알랑방구 끼고 아유 구역질이 나서 그게 24년 일이지. 근데 25년 이번에 이제 그 청문회 때 1월 달이지 봄도 아니고 청문회 때 이제 청문회를 봤죠. 청문회를 봤지. 차관 보니까 국방차관 보니까 네 주한미군 필요합니다. 네 그 지역은 굉장히 지금 힘의 균형이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착해졌다니까. 이 사람은 대세 따라서 그거를 스피커로 자기가 대세라고 믿는 거를 자기가 캐치한 대세를 스피커로 막 떠드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무슨 대단한 무슨 그 위기적 인물, 문제적 인물이라고 띄우잖아. 차관보 나부랭이를 아니 한반도에 관한 국방 정책이 차관보 나부랭이가 정해요? 일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터 차 얘기를 보다 보면 이거
완전히 무슨 한겨레 특파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경향신문 특파원, 오마이 특파원. 걔들 맨날 이런 식으로 하잖아. 저 한미 관계 지금 위기고요, 뭐. 그다음 여기 보면 주한미군의 strategic flexibility,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한미군이 북한만 막는 게 아니라 실은 오히려 더 중국을 겨냥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한미군이 병력을 빼갖고 대만 인근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대만 인근으로 갈 것도 별로 없어요. 육군이 주력이었어,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고 영내 역할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죠, 주한미군이. 왜냐? 지금 우리의 실질적 주적이 중국이잖아요. 북한의 비핵 전력은 대한민국 국군의 상대가 안 되고,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해구산으로 커버가 되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은 그럼 뭐에 쓰는 거지? 실제로는 중국 겨냥이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게 바람직하죠. 만약에 주한미 육군에 주한미 공군도 강화되고, 주한미 공군에 F-35도 안 갖다 놨잖아. 주한미 육군에 뭐 지상발사 500km 대함 미사일 프리즘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상발사 2,000한 500km 나가는 지상발사 토마호크 갖다 놓고, 또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도 2,000한 500km 나가요. 그런 거 갖다 놓고 LRHW 같은 거. 그럼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계산이 그런 걸 자꾸 갖다 놓으면 영내 긴장 수위가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이 억제하고 있죠. 자제하고 있지. 근데 주한미군이 중국을 실질적 주적으로 설정하고 채비를 갖춰가는 거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거 아니지. 근데 그걸 왜 위기라 그래? 그걸 위기라고 주장하는 좌빨들과 우리가 싸워야지. 그걸 위기라고 주장하는 빅터 차 같은 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국내 좌빨 혹은 중국 여기랑 뭐 관계가 있나? 더불당 이런 데랑 왜 오염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난 빅터 차 그렇게까지 의심한 적 없는데 이 발언 보고 굉장히 이제 본색이 나왔나 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주둔비 분담, 이걸 SMA라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SMA 다시 협상하자 이런 얘기 안 꺼내고 있고요. 이미 협상을 바이든 정부 때 서명해 놓은 SMA를 판을 뒤엎겠다는 얘기 안 꺼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주둔비가 좀 주둔비 분담분이 좀 증가한다 그래도 뭐 얼마 늘 거냐고. 우리가 쓰고 있는 교육이나 복지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은 껌값인데. 그럼 뭐 한미 사이에 심각한 위기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때 닥쳐서 그냥 하면 돼. 타프하게 협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미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뭐 잘난 체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그럼 상대를 아는 7가지 항목, 저들을 평가하는 7가지 항목을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저들, 중국 공산당과 종중 카르텔이죠. 저들의 핵심은 여기에 전략적 지능이 작동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감원장 한동훈이 아삼육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잡아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 아니야? 참나. 그래가지고 여의도 그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 아삼육일 뿐만 아니라 여의도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 뭐 탄핵해야 된다는 게 지배적 분위기였어요. 최근까지. 요새는 좀 바뀌었을 거야. 돈 다루는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가. 그러면서 기껏 내놓는 얘기가 종중 카르텔인데, 기껏 내놓는 얘기가 중국이랑 우리가 같이 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뭐 중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껏 내놓는 얘기가
아이, 빨리 어떻게 한 챕터 넘어가야 뭐 좀 안정되고 뭐 경제가 살아나죠. 뭐 이런 오물거리는 소리밖에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지능성에 도달하는 소리를 못 내놔요. 저는 중국 공산당과 종중 카르텔의 전략적 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 게, 제가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다, 종중 카르텔이다, 또 지하 세력의 저쪽 입장에 지하 세력의 지도부다라 그런다면 저는 2심 재판부, 그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그 이재명이 지금 난리하겠으니까 그 저기 법정 구속 시켜줘. 저는 그랬을 것 같아. 그게 무죄가 되는 걸 보고, 야, 쟤들이 IQ가 지금 얼마냐? IQ가 작동하기냐 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명 중심 체제가 유연하고 지능적이냐? 아니죠. 여기 뭐 개판이죠. 굉장히 경직돼 있죠. 예, 우리 대표님, 우리 짜이밍하고 완전 경직돼 있지. 그러면 더불당, 한동훈, 쌍권,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등 국회 독재 세력, 헌법 납치, 음모 세력이 그러면 결기가 탄탄하고 각오가 돼 있고 딱 일사불란하냐? 아니죠. 다 각자 도생이지. 틈만 나면. 네 번째, 그럼 저들한테 전략적 지능을 갖춘 지하 지도부가 작동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1, 2, 3, 4번은 저는 저들 별 볼 일 없다야. 그럼 5, 6, 7을 보자고요. 조중동, 한호경, 연합, YTN, 지상파, 종편이 지라를 떤다고 해서 그게 파괴력 있겠냐? 있지, 상당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정적 파괴력은 없다. 그 다음에 교수, 교사, 엔지니어, 뭐 종교인, 이런 광범위한 전문직이 뭐 계속해서 윤석열 망해라, 뭐 복귀한 윤석열 저주한다라고 지랄 발광을 떤다고 파괴력 있겠냐? 그래, 너희는 지져라. 지차는 간다죠. 한강, 이승환, 한영애, 저 한영애 노래 좋아했는데 누구 거기 없어 뭐 이런 거. 그 한영애가 어쨌다가 한영애인데 1990년대 초, 80년대 말. 이승환 할배 아니요. 자기 말로 노구를 이끌고 노래 부른다며. 한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결국 쌍팔년식 문화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입에 거품 물고 윤석열이 어떻고 자유공화 시민이라고 말하는 파시스트들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저주한들 그게 어느 정도 파괴력 있겠냐? 별로 없다고 봐요. 5번, 6번, 7번 별 볼 일 없다. 그냥 기차는 갈 수 있다. 1, 2, 3, 4번 수준 낮다. 근데 뭐 제가 뭐 너무 우리한테 유리하게 평가한 건지 몰라도 아무튼 이러한 7가지를 가지고 보고 있으면 된다. 예. 그 점수를 더 높여주던 낮춰주던. 예.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다행히 항목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4가지 정도입니다. 우리는 4가지 정도요. 첫째가 뭐냐? 예.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이건 증명해졌고.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굉장히 몰려서 죽을 자리 들어간 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맡을 무렵이다. 그러면 23년도 12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용광로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게 한 1년이 더 지났다고. 그럼 이 양반이 그런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을 대통령이라는 그런 포지션에서 겪으면서 그 통찰과 경륜이 급증했겠냐. 저는 급증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고,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이제 증명돼야 될 사안이죠. 퀘스천 마크죠, 아직은. 두 번째, 자유공화 시민의 사상적 성숙과 조직성은 어떠냐. 뭐 이제 사춘기지. 아직 성인은 못 됐고 어린애는 아니고 이제 성인으로서 발돋움해 나가는. 그러니까 자유공화 사상, 약간 포괄적 한미동맹, 반중,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것이 버무려진 자유공화 사상 이제 규정된 거고요. 그 조직성 아직 선거구 단위까지 못 내려갔고 선거구보다 좀 위인, 선거구가 보통 인구 한 25만, 30만 정도 규모거든요. 그거보다 좀 위인, 인구 100만 단위 갈동말동한 상태죠. 예. 그러나 전국 동시다발의 중요성이 많이 공감이 되어 있는 상태죠. 현장의 중요성이. 그 다음에 3번,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이해, 전략, 정책. 이게 상당히 운이 좋죠. 예,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몽령을 해갖고 한국 사람만 계몽된 게 아니라 미국인도 계몽됐는데 거기다가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전략성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국무부 근성이 많이 없어지죠.
예, 한국에 대해서 두길 보기 하는 근성, 중국 눈치 보는 근성, 예, 그게 많이 국무부 그 근성이 많이 그 못돼 먹은 근성, 80년 묵은 근성이 많이 없어지고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좋아지고 있다. 네 번째, 국힘의 변화. 예, 국힘 뭐 그러니까 이 국힘 정치인들이 윤석열이란 브랜드가 찍힌 세력. 그걸 딱 뒤집으면 자유공화 시민 세력. 거기랑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정치적 그 미래가 없다. 라고 절감해야 돼요. 그러면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초들이 좀 더 현장화되고 그러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힘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1, 2, 3, 4번. 이 1, 2, 3, 4번 다 그렇게 뭐 100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증명돼야 되거나 아니면 점수가 좀 모자라거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번 토요일 집회 굉장히 크죠. 예. 서울로 다 모이는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 5일 집회가 이게 출정식이에요. 정치내전 시즌2 출정식이고요. 예. 백모가 마이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예, 백모도 불러주시더라고. 아직 뭐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실무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 핵심 쪽에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출정식이니까 이번 대판 붙어야죠 또.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